자, 오늘 세미나를 맡게 된 29기 1학번 박민규입니다. 2022년 1월 20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세미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URDF와 TF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세미나에서 현재 과정은 다음과 같고 딱 봐도 이제 거의 종착지에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미나 끝날 때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오늘 세미나가 아마 1월달 세미나 마지막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세미나 대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보시면은 이런 막 로봇들이 달려있는 삼각콘, 뭐 뿔들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먼저 URDF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URDF는 여기 적혀 있는 말처럼 유니버설이라는 말도 있고 유니파이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둘 다 비슷한 의미니까 어쨌든 통합된 이제 로봇 디스크립션 포맷 로봇을 이제 표현한 양식 로봇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나타내는 통합된 형식이라고 하고 이제 파일 형식 자체는 여기 예시 이미지를 보면은 XML이라고 적혀 있듯이 XML이라는 파일 형식을 이용해서 묘사되어 있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떤 로봇의 이제 기구학적, 동력학적 특성을 독립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URDF 이루고 있는 요소로는 로봇의 링크, 조인트와 들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랑 외형, 물리적 특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뒤에서 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RDF가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로봇 개발자와 이제 로봇 제작자가 있습니다. 제작자와 개발을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로봇을 실제로 만들거나 조립하고 만들어준 대행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만든 로봇 어쨌든 실제로 로봇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거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로봇 개발자는 로봇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요소들이 그렇지만 결국은 코딩을 통해서 로봇을 조작하고 다루게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 로봇 개발자라고 했을 때 우선 이제 로봇 제작자가 먼저 로봇을 만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로봇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로봇이 제작이 될 거고 제작이 다 되면은 로봇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로봇 제작자는 로봇 개발자한테 로봇을 넘겨야 하는데 그 로봇을 이제 이 사람은 코딩을 통해서 다뤄내는 거니까 네,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이 로봇에 대해서 코드로서 가지고 코딩을 시작하면서 뭔가 이 로봇에 대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로봇의 뇌를 직접 뭔가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때 이제 로봇을 표현하는 방법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글, 사진, 그림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이 보기 쉽게 만든 걸로 글, 사진, 그림을 예시로 들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로 만약에 로봇이 나타내진 거를 그냥 아무런 추가적인 과정 없이 개발자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코드를 짜야 되는데 로봇 그림 보고 코드 짜라고 하면 이 로봇이 길이가 키가 몇인지 모터가 몇 개인지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는데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RDF 역할은 로봇의 기구학적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구학적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을 때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로봇이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학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동력학적이란 거는 이제 로봇이 중력에 의해서 로봇이 땅으로 떨어진다던가 마찰을 받는다던가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걸 포함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 공간에서 로봇에 대한 물리적인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URDF 자체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좌표계 사이 간의 변환을 바꿀 수 없고 상세한 물리적 특성들 뭐 관절 실제 관절에는 보통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 모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모터들의 기어와 샤프트 사이에도 마찰력이 존재하고 그런 마찰력에 의해서도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뤄야 되는 거니까 정말 정밀하게 로봇을 다룰 거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나 이제 로봇이 뭐 빛을 받는다던가 바닥이랑 로봇이 걸어가야 되는데 마찰 계속 얼마인지 이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URDF만으로는 담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또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생김새를 가진 이런 로봇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글로 표현했다. 로봇의 설계도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은 URDF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진짜 간단한 이해는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글로 나타내는 거는 뭐 글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꼭 URDF로 굳이 나타내야 되냐 그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URDF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로봇이 있을 때 로봇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치면은 이러한 이제 글 형태가 나오겠죠. 뭐 대표적인 형태로 TXT, 뭐 텍스트 파일, JL, 줄리아 파일, 제이슨 파일, 뭐 이런 다양한 확장자를 가진 이제 글 형태가 있을 텐데 이런 통합된 형식이 아니라 각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걸 만들고 어떤 사람 이런 걸 만들었는데 다 심지어 뭐 같은 로봇일 수도 있고 다른 로봇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로봇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달라버리면은 이러한 로봇들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제 개발자로서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 이거는 뭐 이런 사람이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런 걸로 보내주면은 로봇이 설계도가 아니라 그냥 못 알아먹는 문자 덩어리일 뿐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가 URDF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로봇들이 변환 과정을 거쳐서 다 똑같은 형식의 URDF 파일로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 이 통합된 형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URDF만 알고 있게 된다면 이 파일들이 전달되었을 때 이제 쉬운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자면은 로스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스에 대한 범용성과 편리하게 제공되는 API, 뭐 RBG도 그렇고 RBG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어놨죠. 또한 이제 다른 개발자, 작업자들과의 공유 가능도 아주 손쉽게 뭐 GitHub라든가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걸 통해서 파일 공유도 되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로스에서 제공하는 TF, 뭐 가제보, RBG 등과 다양한 패키지들과 연동이 가능하면서도 이런 이걸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게 되면은 범용적이고 통합된 자료 공유가 가능해지고 뭐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 예를 들어서 전 뭐 로봇이 제어를 한다. 난 제어만 하고 싶은데 로봇이 어떻게 뭐 설계를 하고 이 로봇이 어떻게 센서를 씌워야 되고 로봇이 뭐 어떻게 뭐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롯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 쉽게 스킵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매트랩에서도 이제 아마 뭐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잘 쓸 일이 없나? 2학년 때부터 썼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3학년 되면서 매트랩을 정말 광운대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뭐 RBDL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가제보 뭐 지난 실습 때 써봤겠지만 이런 가제보 시뮬레이터에서도 URD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걸 이제 연동시켜서 이미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RDF에 대해 내용을 좀 다룰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정말 로스를 계속 다룰 거라면은 언젠간 또 URDF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수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복잡하게 찾아보지 말고 지금 한번 살짝 집중해서 들으면은 나중에도 이 PPT 한 번만 다시 보거나 안 봐도 URDF 파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이제 URDF라는 파일 자체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XML 파일 형태를 사용하고 있고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리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건 이런 식으로 맨 위에 나무 트리라는 게 영어로 나무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나무의 제일 꼭대기에 로봇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지로서 뭐 센서, 링크, 조인트, 트랜스미션 뭐 이런 게 있고 그거에 또 하위 가지로서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트리 구조라 하고 이런 이제 뭐 꺽쇠라고 하기도 하고 뭐 브라켓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거를 XML 파일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URDF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간략화를 해봤고 이제 다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XML에서 이런 브라켓을 이용한 태그를 말할 때 이런 어쨌든 URDF는 XML 파일 형태의 포맷을 따르니까 그런 이 파일 문법이란 것도 존재해서 그걸 좀 따라줘야 되고 그 문법이란 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거랑 이런 브라켓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고 트리 구조를 따르고 이 XML 파일 자체가 트리 구조를 따라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트리 구조에서 뭐 꼭대기랑 가지, 뭐 가지에 또 가지, 뭐 그런 이제 그런 네,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탭과 태그 사이 자식을 넣어서 구분한다. 뭐 이런 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뭐 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죠. XML 문서는.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과 끝을 어쨌든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한 줄의 XML 태그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브라켓을 열고 안에 내용을 쓰고 여기에 슬래시를 통해서 이제 끝이다라는 걸 슬래시 브라켓을 통해서 인지를 해주고 만약에 이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이상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뭐 example 2를 처음에 이렇게 열고 뒤에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똑같이 닫아주기만 하면은 요 사이에는 이 example 2에 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예시를 들면 이제 뭐 parent 태그가 이렇게 되고 패런트 태그 사이에 차일드 1이 한 줄짜리 차일드 1이 들어갈 수 있고 차일드 2가 이제 두 줄로 나뉘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내지는 걸 XML 파일이라고 뭐 문법이 이게 다예요. 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URDF에서 다룰 태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로봇이란 태그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로봇이 들어가고 뭐 이름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 로봇이란 태그는 URDF 파일의 루트 요소라고 하는데 루트 요소라는 거는 뭐 리눅스 파일 시스템 다루면은 수도라는 명령 많이 치는데 뭐 그거가 루트 권한을 준다. 흔히 말해서 필수적이고 제일 뿌리,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URDF 파일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없으면은 URDF 파일 자체가 이제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이라는 게 이제 맨 위, 뭐 파일 시작하자마자 제일 바깥쪽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 로봇 파일의 자식으로는 이 뭐 링크라는 태그, 조인트라는 태그, 뭐 트랜스미션이라는 태그, 가제보라는 태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은 알면 될 것을 나중에 다 천천히 조금씩 다 뜯어볼 거니까 그래서 로봇 태그의 속성으로는 네임, 이 속성이라는 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란 태그를 시작할 때 이 브라켓을 열어서 로봇을 시작하고 그 이게 끝나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 태그 한 태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태그의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속성의 네임을 필수적으로 URDF 파일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있고 선택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선택적으로 가져도 되는 거는 안 넣어도 뭐 파일 형식이 크게 뭐 이 파일이 성립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안 넣게 되면은 무법적 오류가 생겨서 다른 파일이나 뭐 다른 로스 시스템에서 그런 URDF 파일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라는 말이 붙으면 좀 유의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임 속성은 URDF 파일이 나타내는 로봇의 이름을 나타낸다. 되게 직관적이죠. 네임, 이름. 그래서 XML 파일에서 또 이런 식으로 그 브라켓 느낌표 하이픈 두 개와 하이픈 두 개 브라켓을 통해서 주석 처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나 C++ 사용하게 되면은 슬래시 두 개로 주석을 하고 파이썬에서는 샵을 통해서 주석을 나타내는데 XML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만 주석으로 처리되는 거. 나머지는 다 의미 있는 언어, 의미 있는 단어나 뭐 내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XML 태그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요 이 브라켓 느낌표 하이픈 두 개 사이와 요 하이픈 브라켓 사이의 내용은 다 주석으로 처리돼서 뭐 영어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걸 적어도 되고 한글로 이제 뭐 이거는
로봇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로봇 태그 여기서 말했던 로봇 태그의 자식 속성, 자식 태그인 링크 태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링크 태그는 로봇 태그의 자식 태그로 로봇의 뭐 강체, 그냥 단단한 물체를 말아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 뭐 이너샤라고도 하고 관성 모멘트. 뭐 자세한 거는 굳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시각적 특징 그리고 충돌에 관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적혔고 이런 링크 태그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URDF 파일의 특징인 트리 구조를 따라서 이 태그도 자식을 가질 수가 있고 이 태그 자식은 이 세 가지 태그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셋 다 좀 이따 얘기하지만 링크 태그의 속성으로는 속성 아까 얘기했던 이런 로봇이라는 태그의 속성인 네임 로봇이라는 태그의 속성인 네임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고 링크 태그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링크 태그의 속성은 네임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링크도 무조건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 네임은 로봇 링크의 이름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링크 태그에 아까 여기서 봤었던 링크 태그의 이너셜 태그 얘의 자식 태그 이너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 태그에 이너셜 태그 자식 태그 앞으로 뒤에 PPT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태그 옆에다가 이런 태그로 붙여놓은 거는 이 태그의 자식 태그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 태그로 뭐 링크의 관성에 대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얘는 근데 링크 태그를 썼을 때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요소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쓰게 되면은 기본 값이 존재하고 걔가 이제 질량이 0이고 관성 모멘트가 0인 링크의 관성이 된다. 그런 뭐 그런 특징을 가진 링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너셜 태그 또한 자식으로 이제 뭐 오리진, 매스, 이너샤라는 태그를 가질 수 있고 오리진 태그는 기본값이 존재하지만 얘랑 얘는 기본값이 없어서 이너샤 태그를 쓸 때는 요 매스와 이너샤를 무조건 써줘야 돼요. 안 쓰면 그냥 아예 0이지 얘를 쓰는 순간 얘 두 개는 무조건 써줘야지 무법적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링크 태그의 자식인 이너셜 태그 이너셜 태그의 자식인 오리진과 매스 태그 두 개가 있을 때 오리진 태그는 이너셜 태그의 자식 태그로 이너셜 프레임 뭐 관성 이제 뭐 무게 중심이라고 여기 보면은 이너셜 프레임은 링크의 무게 중심의 좌표를 나타낸다. 이제 2학년 되시는 분들은 강체의 무게 중심이란 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쉽게 말하면은 모든 이제 뭐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 지금 화면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런 뭐 이름 뭐지?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있는데 얘가 이런 이제 부피를 가지고 면적 있는 물체지만 그 물체의 질량을 한 점 뭐 이쯤에다가 두고 보겠다. 내가 편하게. 실제는 다 미소 질량들 해가지고 뭐 저쪽에서 막 이렇게 질량이 다 분포하고 있지만 이걸 하나의 점으로 보는 게 무게를 가진 그 점의 좌표계를 이제 이너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이너셜 프레임이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 이 레퍼런스 프레임이 링크에도 프레임이 있는 그 좌표계가 있는데 그 좌표계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이제 이 오리진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좀 더 이제 뭐 아마 이제 2학년 되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3학년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정 모르겠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 태그라는 거의 속성으로는 XYZ와 롤피치오 여기 보이면 이너셜이라는 태그의 자식 태그 오리진 태그에는 이제 RPY 롤피치오라고 읽고 그냥 이건 XYZ라고 읽는데 이런 거를 선택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필수가 아닌 거죠 얘도. 그래서 기본값이 뭐 얘네들이 다 0인 거죠. 얘도 000, 000 기본값이 다 0. 그래서 XYZ는 이 그 오리진의 그 좌표계의 원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미터 단위로 나타내고 롤피치오는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올랭글 XYZ 회전으로 뭐 라디안 단조 나타낸다는데 여기 있네요. XYZ 회전한 결과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잘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2학년 되신 분, 4학년 되신 분들은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냥 그렇구나. 나 다음에 또 그냥 PPT 여러 번 보면서 그냥 이해될 때까지 계속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스 태그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너셜 태그의 자식 태그고 그 자식 태그는 이제 링크의 무게를 나타낸다. 직관적이죠. 매스 번역하면 질량이라는 뜻이니까. 속성은 그래서 그 질량이 얼마인지 value를 가지고 있고 value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다음으로 이제 이너셜 태그에 이제 자욕이 약간 그 오타 실수 많이 나는데 보시면은 이너셜 태그에 이너샤 태그 그러니까 링크 태그에 이너셜 태그에 이너샤 태그 이너샤 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너샤 태그는 링크의 관성 모멘트 행렬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이너셜 텐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얘기하면은 저도 잘 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값이 있구나. 보통은 이걸 직접 다 계산하지는 않고 캐드 파일에서 추출하거나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너무 잘 모르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너셜 태그 이제 자식 태그 이너샤 태그 이 이너시아 태그 뒤에 보면 L이 하나 없어요. L 빠지면 이제 자식 태그 들어가서 이런 속성들을 가지는데 기본가 없으니까 얘네 쓸 거면 무조건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너 링크 태그의 자식 태그인 이너셜 태그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네. 그리고 관성 모멘트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냥 어, 뉴턴의 물리 법칙 중 제2법칙인가가 제3법칙인가 2법칙인가가 F는 MA인가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F는 회전하지 않는 그냥 직선 방향의 힘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관성 모멘트는 회전하는 힘들 문고리 돌리거나 나사 돌리는 그런 힘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가 얼마나 잘 회전할 수 있냐 얘가 그 F는 MA로 따지면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힘을 많이 줘야지 빨리 움직이겠죠. 똑같은 것도 얘도 이너샤가 클수록 더 많은 힘을 줘야지 잘 회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이제 링크 태그의 또 다른 자식 태그인 이너셜 태그가 아니라 비주얼 태그라는 걸로 이 말 그대로 번역한 것처럼 링크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고 얘는 그 하나의 링크 태그에 복수의 비주얼 태그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형상, 로봇이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라 터틀봇이나 아니면 따지고 보면 또 복잡한 로봇들을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조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 또한 비주얼 태그는 선택적이고 선택적인데 기본값은 없어요. 선택적인 것 중에 기본값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그냥 0으로 다 주어지는데 없으면은 비주얼 같은 경우 시각적 특성인데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0이 아니라 그냥 없는 거고 기본값이 이 비주얼 태그의 속성으로 네임을 가지고 있고 이건 이제 기하학적 형상의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얘는 선택적으로 작성하면 되고 그래서 비주얼 태그의 자식으로는 오리진, 지오메트리, 메테리얼이라는 태그가 있고 이 태그 중 얘 자식 태그가 3개가 있는 중에 이 중에 얘 오리진 얘랑 메테리얼 태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선택적인데 얘 지오메트리 기하학이라는 의미죠. 얘는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얘를 쓸 거면 얘도 무조건 작성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달아놓은 것처럼 로봇의 링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2학년 되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마디예요. 마디 막대라고도 표현이 되고 마디 로봇이 어쨌든 손가락이 하나하나도 다 로봇 핸드에서도 이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인 손처럼 이런 핸드에 마디 하나하나 넣어도 다 링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제 손바닥도 링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형체를 가지고
뭐 물리적인 값을 가진 어쨌든 그런 것들 다 링크라 보시면 돼요. 마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화면 넘어왔죠. 네. 링크 태그의 자식 태그인 비주얼 태그에서 비주얼 태그 아까 그 세 가지 태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리진이랑 지오메트리 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오리진 태그는 얘 자식 태그로 이제 비주얼 프레임 아까 링크에도 좌표기가 존재한다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좌표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뭐 그냥 로봇 팔 이제 뭐 손부터 머리까지 뭐 다 발끝까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뭐 걸음마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지만 로봇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내가 뭐 목이 지금 여기 제 화면에서처럼 목이 뭐 어깨랑 얼만큼 떨어져 있고 목에서 눈까지는 뭐 얼만큼 가서 얼만큼 가야 된다. 이거를 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알려주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바로 목이나 뭐 어깨, 여기 눈에 있는 좌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중요한 거예요. 로봇에서는. 뭐 이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냈는데 리퍼런스 프레임이라는데 자세한 의미는 이제 그냥 뭐 이해할 수 있는 분들 바로 이해를 하면 되고 못하겠으면은 뭐 따로 저한테 주도록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 태그는 속성으로 뭐 XYZ 롤피치오를 선택적으로 가진다고 돼 있고 얘네들도 이제 기본값이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거는 아까 그 이너셜 태그의 오리진과 동일한 속성 동일한 의미죠. 거의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대신 지오메트리 태그는 이제 얘 자식 태그 중 하나인데 물체의 시각적인 모양 그러니까 기하학이라는 의미대로 얘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이제 뭐 박스, 실린더, 스피어, 메시란 태그 중 하나로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로봇 태그의 자식 태그인 링크 태그, 링크 태그의 자식 태그인 비주얼 태그, 얘의 자식 태그인 지오메트리 태그, 얘 또 자식이 이렇게 있는. 뭐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박스 태그는 뭐 지오메트리 태그의 자식 태그로 이런 이제 보시면 자세한 설명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한 것보다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중에 좀 헷갈릴 만한 거는 박스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네모난 박스를 얘기하는 거고 실린더는 여기는 원기둥 원기둥이니까 반지름하고 높이를 필요한 거고 박스는 이제 밑변에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세 가지 이제 길이만 있으면은 박스가 생기는 거고 스피어 구는 구에 반지름만 있으면은 구는 어차피 반지름만 있으면은 그 구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형상화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 태그를 저렇게 작성하면은 이렇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여기서 화면을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이제 좀 설명을 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태그에는 자기 태그가 4개 있는데 처음에 아까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하나 태그 메쉬는 그 잠깐요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좀 화면 잘 안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메시 태그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딱 타고 와가지고 파일nem이랑 스케일이랑 속성을 가지는데 파일nem은 갑자기 파일이 나오죠. 자상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메시 파일은 파일명을 나타내고 스케일은 뭐 축의 크기 이런 걸 얘기한다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여기 예시 사진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로봇이 있는데 보면은 막 얘 뭐 로봇의 가슴이나 다리나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걸 일일이 그럼 내가 비주얼 태그 다 달아가지고 내가 뭐 구랑 뭐야 사각형 그 박스랑 원기둥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되나 그게 힘드니까 이제 메시라는 걸 만들어서 이 메시라는 게 뭐 링크의 복잡한 현상과 모습을 색깔을 나타내줬다는데 결국은 그거에 3D 이제 뭐 좀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 아마 이제 로보탁 실험 1에서부터 이제 배울 텐데 뭐 캐드나 뭐 솔리드웍스, 인벤터
걸 통해서 이제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은 3차원 형상에서 이런 거 뭐 우리 바람 제안서 발표도 그렇지만 막 그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da, .stl, STL 파일이 이제 그 3D 모델을 대표한테 약간 대표적인 확장자 이름이죠. .stl. 네. 그래서 내가 일일이 그거를 아까 이전 페이지처럼 해도 되지만 귀찮으면 그냥 메시 파일로 다 퉁쳐버리면 이런 복잡한 로봇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태그의 마지막 자식 태그인 메테리얼 태그라는 건데 이제 그 말 그대로 메테리얼, 재료, 물질, 시각적 요소의 물질이라는 건데 물질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속성이 다 있고 이제 컬러랑 텍스처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이제 물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방금 이런 이제 이전 페이지에 이런 로봇이 다 회색깔일 수도 있겠지만 얘가 지금 이제 머리가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은색이고 가슴이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빨간색이고 색깔이나 이제 뭐 재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메테리얼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내가 이 로봇의 링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메시 자체에 색깔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비주얼 태그에 자식 태그인 지오메트리 태그 하나에서 메시만 넣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잘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링크 태그에 아까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던 게 비주얼 태그, 지오메트리 태그, 그다음 마지막 콜리전 태그가 있는데 콜리전은 그 번역한 뜻 충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링크가 충돌에 대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팔이 굽힐 수 있는 그 각도적인 한계가 있고 그 넘어가면 이제 제 화면 보는 것처럼 팔 이 정도까지 접어졌는데 더 못 접히잖아요. 더 못 돌아가죠. 그러면 근데 로봇은 그걸 말 안 해주면은 얘가 팔을 계속 돌릴 거야. 막 계속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래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팔이 이렇게 더 이상 넘어가 버리면 망가져 버리겠죠. 부서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로봇이. 그래서 이런 콜리전 태그를 통해서 로봇이 이런 이제 실제로는 생기기 이렇게 생겼지만 충돌 모델을 이렇게 네모나게 쳐서 얘가 이렇게 이만큼 가다가 이 네모랑 다른 어떤 충돌 모델이 부딪히면은 아 로봇이 부딪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콜리전 태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리전 태그는 비주얼 태그랑 되게 비슷해요. 비주얼 태그 혹시 비주얼 태그? 아니지. 뭐 어쨌든 다른 태그 중에 하나랑 비슷해서 네. 뭐 여기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은 어쨌든 얘도 그래서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이고 왜냐하면 충돌 안 해도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름이 가지고 있고 자식으로 오리진하고 지오메트리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 웬만한 이름이 중복되면은 똑같아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또 자식 태그를 가지고 얘가 뭘 나타내고 어떻게 쓰냐 그래서 이전 걸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적힌 것처럼 그대로 동일하다. 콜리전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메시파일 형태로 똑같이 내가 생긴 것만큼 똑같이 충돌 모델을 만들어서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를 판단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링크 태그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URDF의 거의 절반을 오신 거예요. 나머지 더 있긴 한데 잘 안 써서 제가 링크랑 조인트 태그밖에 안 담았으니까 URDF의 절반을 오신 겁니다. 근데 벌써 30분이나 걸렸네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조인트 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것은 로봇 태그의 자식 태그로 로봇의 강체, 뭐 단단한 물체에 대한 관절의 기구학적, 동력학적 특성들과 뭐 세이프티 리밋을 나타낸다라고 적혀 있는데 앞에서 좀 언급했던 것들은 넘기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제 팔을 예로 들면은 이 팔 하나가 링크고 이 팔 하나가 링크면은 팔꿈치가 관절, 조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이랑 이 팔이 이 조인트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고 뭐 회전하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로봇 동력학이나 뭐 로봇 운동학, 기구학에서 얘기하는 조인트와 이 조인트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태그는 자식으로 막 이렇게 많은 태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조인트 태그의 특성으로는 네임이랑 타입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고 필수로 적힌 거는 항상 좀 위에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쓰면 무조건 에러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네임 속성은 조인트 이름에 명시하고 타입은 조인트가 어떤 종류인지, 그래서 그 종류가 뭐냐 라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인트 태그의 타입 속성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로봇 운동학을 배웠으면은 잘 알겠지만 로봇 운동학을 안 배운 이제 2, 3학년 된 친구들은 이거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뭐 레볼루트, 좀 직관적이게 레볼루트, 회전한다. 일반적인 모터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모터인데 레볼루트는 로봇 팔이 달린 것처럼 이제 사람 팔처럼 이렇게 각도 제한이 있고 어느 정도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회전 관절 말하고, 컨티뉴어스는 보통 바퀴에 사용되죠. 끝까지 계속 돌 수 있는 거, 무한하게. 그래서 회전 각에 제한이 없어요. 이건 이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프리즈매틱은 이제 그 회전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 그런 관절 말하고, 픽스트는 고정된 거, 플로팅이랑 플래너랑 관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관절 경우에는 잘 안 써서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써가지고 저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설명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타입이 있을 때 이제 조인트 태그에도 똑같이 뭐 오리진, 페런트, 차일드 태그가 있는데, 오리진은 이제 링크랑 같은 건데, 거의 같은 건데, 네, 네,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페런트 링크로부터 차일드 링크까지의 변환을 나타내고, 이 조인트 프레임, 여기 있는 조인트, 이 파란색 조인트의 프레임이 차일드 링크의 원점에 위치한다. 그냥 얘랑 같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은 이제 뭐 선택적이고 뭐 거의 동일한데 롤핏 지옥값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기본값이 회전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0벡터라는 것만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오리진에서 얘기했던 페런트 링크랑 차일드 링크는 무슨 말이냐라면은 어, 어쨌든 일단 조인트 생성하면은 얘는 페런트랑 차일드가 있고, 여기 이제 묘사된 것처럼 제 팔이 있을 때 얘가 존재하려면은 얘는 지금 요 팔에 붙어 있고, 이게 지금 제 몸의 본체 베이스에 붙어 있을 때 제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얘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가 조인트고, 여기 제 팔꿈치가 조인트예요. 왼팔. 요 하박이 아래 링크, 여기 상박이 이제 윗 윙크를 했을 때 얘가, 이 친구가 있으려면 얘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 몸이 베이스잖아요. 본체 뿌리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얘가, 이 조인트에서 이 조인트 페런트는 이 상박이 되는 거고, 이 조인트의 차일드는 하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한 게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뭐 PPT 설명보다 뭐 여기도 비슷한 의미를 이제 담겼겠지만, 어쨌든 페런트에서 차일드까지 사이에 끼어 있는 조인트가 나타낸 거기 때문에 페런트가 먼저 되고, 그다음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인트 태그의 자식 태그인 엑시스 태그에 대한 얘기로, 이 엑시스 태그는 조인트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그 회전하는 축에 대한 회전 축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 레볼루트나 프리즈매틱, 레볼루트나 컨티뉴스 때만 회전 축이 있는 거지, 얘네는 회전이랑 애매한 게, 왜냐면 직선을 움직이니까 회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선 운동축이라고, 플래너는 평면 운동을 하는 거에 뭐 법선 벡터, 얘네들은 이제 회전을 안 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뭐 속성을 이걸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그 노멀 벡터, 노멀 벡터래, 그 정규화된 벡터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얘가 뭐 x축으로 회전하냐, 혹은 이제 이 의미가 x축 회전한다는 뜻이고, 0, 1, 0이면은 y축으로 회전, 0, 0, 1이면 z축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뭐 이 지금 예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하는 축이,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의미였다면 이게 x축이겠죠. 제 팔에서도 이제 지금 만약에 여기 좌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팔이 이제 이걸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이쪽 방향, 제 엄지가 바깥쪽 가리킨 방향이 회전축이 되는 거고, 뭐 이 축을 Z축으로 놓으면은 이제 100이 아니라 001인 거고, 이거를 X축으로 놓게 됐다 하면은 100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속도가 뭐 너무 느린가요? 아니면 빠른가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거 끝나고 이제 실습할 텐데 내용을 좀 뭐 어차피 실습은 따라 해보던 의미에서 하긴 했어가지고 잘 따라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조인트 태그에 이러한 많은 태그들은 많이 있는데 잘 안 써가지고 세미나가 이제 루즈해진 걸 막기 위해서 성명을 생략하고 필요하면은 검색해서 사용하는 것을 실제 URDF 사이트에서도 권장하기도 하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대신 중요한 거는 조인트 타입에서 레볼루트 타입이랑 프리미틱 타입은 리미트 태그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은 URDF 파일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미트 태그까지는 좀 보면 좋을 텐데 뭐 리미트 태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리미트 태그는 이런 이제 보라색깔 글씨를 속성으로 가지고 여기서 요 effort랑 velocity만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뭐 effort는 이거를 이것도 그냥 자세한 내용은 URTF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되고 얘가 그렇게 막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진 않으니까 보통 한 이거를 뭐 여기 87화 돼 있는데 뭐 이걸 10으로 줄 때도 있고 얘도 뭐 속도라고 해서 뭐 이미 이러고 11로 되는데 네, 뭐 자세한 거는 URTF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가 보이죠? 로스 URDF 저 XML 저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뭐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입니다. 이제 지루한 이론이 끝나고 그나마 좀 할만한 실습이 나왔는데 앞서서 이런 실수도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 로제 하는 거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이게 할만한 거 찾아보다가 잘 안 나와가지고 로제 하는 거 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로봇 제어라는 3학년 2학기 필수 과목인데 거기서 이런 거를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네트랩이랑 비주얼 스튜디오로 막 이런 거 해보자고 하는데 저는 이번 수업 안 들었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 해서 저는 URDF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이제 실습은 이제 투링크 로봇을 만드는 건데 투링크란 말 그대로 막대 두 개, 사람 팔처럼 막대가 두 개인 걸 만들 거고 그 막대 길이가 하나. 이제 이거 예제 이미지를 보면은 이 길이가 1m란 뜻이고 링크의 무게, 얘의 무게가 1kg, 좌표계의 위치가 원점 이런 식으로 원점이 있고 이너셔가 뭐 요 그림 이미지로는 뭐 이제 뭐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값은 다 0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이 값 다 써놨으니까 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회전축은 Y축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Z축이 회전 왜냐하면 X가 여기고 Y가 여기니까 3천 공간상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 튀어나온 쪽 Z가 회전축인데 URDF 상에서는 실제 3천 공간에서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인 걸 할 거니까 Z축으로도 회전하면 안 되고 Y축 회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 터미널을 켜가지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명령을 통해서 sudo apt install lrb urdf dom -tools 이런 걸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스 멜로딕 조인트 스테이트 퍼블리셔 GUI라는 패키지 두 개를 만약에 깔려있지 않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동안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데 뭐 오래 안 걸리니까 계속 쭉 이어서 설명할게요. 혹시라도 놓치면 PPT 올린 거 참고하시면서 설치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다운받았으면은 이제 자신의 이제 뭐 대부분 키킨 워크스페이스겠지만 워크스페이스에서 소스 코드로 간 다음에 키킨 크레이트 패키지라는 명령으로 my underbar urdf라는 걸 만드는데 얘는 의존성 딱히 안 만들어도 돼서 그냥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빈 껍데기 패키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은 설치도 금방 됐으리라 보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URDF 여기서 아까 my URDF라고 만든 패키지 들어가서 거기에 URDF라는 이름을 가진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to underbar link.urdf라는 URDF를 직접 만들 건데요. 자, 이게 미리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미나 시간 동안 보고 치면은 절대 못하겠대. 저도 못할 거고 이거를 PPT를 다운받은 사람이면은
하단 슬라이드 이제 PPT 열어가지고 슬라이드 노트 열면은 거기 안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서 이런 이제 toLink.urlf에다가 붙여넣거나 혹은 이제 뭐 PPT 다운을 안 받았으면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카페에 제가 이제 첨부 파일로 to_link.urlf라고 첨부를 해놨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gedit 쓰긴 했는데 이거 말고 VS 코드로 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완료하신 분들은 완료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당히 보고 속도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그냥 그 복사 붙여넣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혹시나 뭐 지금까지 뭐 따라오면서 안 된 거나 뭐 그런 부분 있으시면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참가자가 12명이니까 저 빼고 한 10명 있는 거니까 5분까지 완료가 되면은 넘어갈게요. 절반 정도는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서 3분 정도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아직 혹시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완료했는데 채팅을 안 쳐주신 이제 좀씩 하고 있네요. 한 분만 더 기다리고 세미나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료하신 분들은 한번 그 URDF 파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 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제 세미나 내용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네요. 한 분만 더 하시면 넘어갈랬는데 한 분이 안 나오시네. 뒤에도 할 내용이 많긴 해서 한 55분까지만 기다려 볼게요. 한 번 나올 때까지. 그래도 안 나오면은 55분 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55분이 되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URDF 파일 이제 복사 붙여넣겠으니까 저장한 거를 닫고 그 이전 디렉토리로 가서 이제 런치, LAUNCH라는 이름을 가진 디렉토리 생성하고 다시 그 런치라는 디렉토리에 이동을 해서 이제는 런치 파일을 만들 건데 이제 뭐 VS 코드가 편하시거나 다른 게 편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GED으로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하얀 색깔로 표시된 요 부분 내용 보시죠? 이것도 이제 방금 전의 페이지랑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직접 보고 치셔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밑에 슬라이드 노트에도 이제 똑같이 넣어놨고 만약에 뭐 PPT가 없다라고 하시면 카페 들어가셔서 똑같은 이름으로 display.launch라는 파일 올렸으니까 그 파일 참고해서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여기 파일에 붙여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다 작성이 돼야지 다음 실습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작성이 완료되신 분들은 작성 완료했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분들 작성 기다리는 동안 뭐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위에 보이시는 여기 이제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그 복사 붙여넣기 하신 분은 그 계속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방금 설명을 드린 건데 체크 언더바 URDF라는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전 단계에서 이제 LRB URDF DOM -tools라는 걸 깔았으면은 이거를 실행할 수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투링크라는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별 문제 없이 잘 복사 붙여넣겠다면은 이걸 실행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성공적으로 XML 파싱을 했다 해서 베이스 링크는 하나의 차일드를 가지고 있고 차일드 이제 뭐 얘가 링크 1하고 링크 2가 있다 이런 의미로 나타내질 거고 이건 이제 URDF 폴더가 써야 되는데 안 되면은 체크 URDF하고 그 URDF 파일이 있는 경로를 뒤에 적어주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속도감 있게 8시까지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완료가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바로 넘어가고 아니면은 8시까지 기다렸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8시가 되었으니까 다음 넘어가 볼게요. 아직 뭐 완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PPT랑 보시면서 다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이제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설치했으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뭐 나중에 이제 혼자 만들어 보시거나 수정하시다 보면 이걸 통해서도 막 하다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면 이거 실행했을 때 뭐 에러 발생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URDF 다루게 되시되면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똑같이 이제 저장한 다음에 창을 닫은 다음에 이제 메인 워크스페이스, 키킨 워크스페이스까지 이제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서 피킨 메이크 진행을 해보시고 아마 패키지에 떠다른 뭐 소스 파일이 없어가지고 빌드 자체는 금방 할 텐데 빌드가 되면은 이제 배시RC를 한번 소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런치 저희가 아까 만든 my 언더바 URDEF란 패키지 이름의 디스플레이.점 런치를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빌드가 뭐 금방 될 테지만 또 다른 것도 많이 넣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뭐 여기까지 실행돼서 잘 실행됐으면은 뭐 다른 거 출력 안 되고 그냥 다른 그냥 별다른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의미가 URDF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그게 어떤 이제 뭐 계속 이제 로스상에서 이 로봇을 만들어낸 건데 실제 시각화는 안 했으니까 왜냐면 RBG를 안 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서 이제 RBG를 켜줄 겁니다. 똑같이 다른 터미널 창 하나를 열어서 RBG를 실행하고 열린 RBG 화면에서 디스플레이에 있는 애들을 누르고 애들 눌러서 by 디스플레이 타입에 있는 로봇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디스플레이에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추가가 잘 됐으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흰 색깔로 뭔가 나오긴 한데 잘 안 보이고 이제 옆에 글로벌 스테이터스나 로봇 모델에 보면은 빨간 색깔로 에러 표시가 떴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RBG 창에서 디스플레이에 이제 글로벌 옵션에 있는 픽스드 프레임을 지금 현재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실행이 런치 파일이 잘 실행되고 있으면 여기 이제 맵 말고 클릭했을 때 베이스 링크랑 링크 1, 2가 나올 텐데 다른 거 말고 베이스 링크로 변경을 하면은 이제 이런 밑에는 빨간색이고 위에는 파란색이 막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아까 런치 파일을 잘 실행 이제 디스플레이 잘 복사해서 붙여넣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확대해 보면 조인트 스테이트 어쩌고저쩌고 퍼블리셔 GUI라는 게 실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통해서 여기 있는 게이지를 움직여보서 로봇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잘 확인이 되면은 URDF 실습은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실습인데 혹시 네, 뭐 잘 성공했나요? 잘 움직여진 게 확인이 되나요? 이게 좀 급하게 만들었어가지고 자료를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작동되면은 안, 네, 잘 되네요. 한 명 잘 된다 하고 뭐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 있나요? 잘 되나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면 좋았을 텐데 처음 하면은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고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걸 실습하는데 시간을 어 exception이 발생한다고 에러가 뜬다는데 음, 정확한 에러 화면을 보지 않으면은 이제 뭐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디스플레이 점 런치 안에 복사 붙여넣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은 그 경로를 여기 보시면은 만들 때 이제 자기 워크스페이스에서 소스 코드 폴더로 들어가고 거기에 my urdef라는 폴더 패키지를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런치 파일을 하나 더 만들 런치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런치 이름을 가진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거를 넣어야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신 분 한번 이걸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빌드도 한번 하셨어야 될 거고 소스 하실 때 이제 이 배시알씨의 캐킨 워크스페이스에 디벨이라는 폴더에 셋업.배시가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걸 좀 수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될 거고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myurdef라는 패키지에서 디스플레이.런치 실행을 하고 다른 터미널을 켜서 RBG를 실행을 하고 그 RBG 상에서 이렇게 이제 로봇 애들 넣어서 로봇 모델 추가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글로벌 옵션을 맵에서 픽스드 프레임으로 픽스드 프레임의 맵을 베이스 링크로 변경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내절을 해보자면은 이거를 보면은 이제 RBG 할 때도 조금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로봇을 지금 보면은 바로 켜주는 게 아니라 지금 RBG 또 따로 켜줘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결해주고 싶어서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 뷰 상태에서 뭐 이런 거 추가해 놓고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다음에 켤 때도 이 상태로 보고 싶다.
그럼 저희 RBG 세미나 할 때 가르쳐 줬었죠?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거나 상단에 여기 메뉴에 파일을 누르고 세이브 컨피그 S를 누르면은 이런 경로가 나올 텐데 그 경로를 이제 우리 캐키노크 스페이스에 소스 코드에 my urdef라는 패키지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지금 어 잠깐 확대해 볼까요? 여기 이제 런치랑 urdef 적힌 거 보이죠? 네. 근데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오른쪽에 이런 폴더 추가한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폴더 네임이 나오고 RBG라는 폴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됐다면은 이제 그 이제 그 요 RBG란 폴더 생긴 거 보이죠? 폴더 들어가서 그 내부에다가 to underbar link.rbg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컨피규레이션 파일 저장하고 여기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되고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그러면 이제 런치 파일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RBG 컨피규레이션을 저장한 거지 RBG 자체를 이제 display.launch라는 걸 킬 때 같이 키는 게 아니니까 다시 그 이제 소스 코드에 URDF에 런치라는 데 들어가서 이제 display.launch를 수정을 할 때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넘어간 다음에 아까 이게 그 display.launch의 일부인데 카페에서 받은 사람은 여기 이제 그 여기 하이픈하고 브라켓하고 막 느낌표에서 여기 약간 주석 처리처럼 됐을 텐데 그것만 지우면 되고 그게 아닌 사람은 이제 여기에 기존에 여기 세 개가 기존에 있던 세 줄이고 그 밑에 요걸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돼요. 패키지 RBG란 패키지에서 타입 RBG란 노드를 실행하고 이름은 RBG로 하겠다. 그래서 아규멘트들은 이걸 받아주겠다라고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저장하시고 이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아까 뷰 저장했던 대로 로봇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네 마지막 그 URDF 실습이라서 네, 뭐 이제 이거는 추가적인 팁이라서 이제 여기서 만약 여기서 아 나 이 뷰 별론데 하면은 다시 또 컨피그레이션 파일 저장하고 막 이런 할 필요가 없이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냥 뷰 돌리고 그냥 뭐 내가 원하는 타입 추가하고 다시 그냥 저장만 하면은 다음 불러올 때 그 설정을 불러와줘요. 여기까지가 이제 URDF 실습이고 TF가 이제 바로 다음 TF 세미나인데 1시간 정도 세미나 했으니까 한 10분만 하고 10분? 10분만 잠깐 쉬죠. 네. 8시 이제 9분이니까 8시 20분부터 해서 TF가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해서 아마 9시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세미나가. 그럴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좀 쉬어가고 나중에 바짝 한 번 더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10분만 쉬고 지금까지 실습 계속 진행하면서 뭐 안 됐던 분들을 질문해 주시거나 여기 좀 런치 파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쉬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쉬는 시간에 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저도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런치 파일 같은 거의 의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채팅으로 남겨 넣어 주세요. 20분에 봅시다.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과정을 해결했다고요? 잘 됐네요. 시작 전에 약간 얘기를 해주자면은 여기 지금 살짝 확대해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디스플레이.점 런치에 넣었던 런치 파일의 내용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것도 런치 파일로 짧게 설명하면은 XML 태그 형식을 따르는데 이제 시작이 뭐 URDef는 로봇이라는 태그로 시작했으면은 런치 파일은 런치라는 태그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런치 파일 쉽게 말하면은 노드를 하나씩 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 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위에서 아래 된 순서대로 이제 노드는 이제 노드 실행할 때는 이제 똑같이 노드로 시작해서 패키지명 뭐 여기 타입이 이제 노드 네임 노드 실행하려는 노드 이름 그리고 요 네임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타입이 실제 터미널을 실행하는 그 노드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네임은 이제 뭐 RQT나 아니면은 로스 상에서 실행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여기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로봇 스테이트 퍼블리셔라는 패키지에 로봇 스테이트 퍼블리셔라는 노드를 실행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 뭐 그냥 퍼블리셔라고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퍼블리셔를 적어주는 거지 타입에다가 퍼블리셔를 적어주면은 실제 이 로봇 스테이트 퍼블리셔라는 패키지에 퍼블리셔라는 노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런치 파일 할 때 에러가 뜹니다. 그거를 잘 지켜서 해주시고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어, 어, 로봇 쉽게 설명하면 로스 코어 킬 때 뭐 파라미터 서버라는 것도 같이 켜지는데 그 파라미터 서버에처럼 이제 어떤 노드 실행할 때 안에 내부 파라미터 설정들을 여기서도 이제 뭐 로봇 디스크리션 이름으로 커맨드 이런 거 실행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론지 파일도 자세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까 하다가 런치 파일은 진짜 그냥 로스 위키나 구글에다가 로스 런치 뭐 로스 런치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뭐 노드 관해서만 로스 런치 노드라고 치면 막 관련된 이제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그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20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세미나 TF 마무리하고 끝에 이제 과제 관해서 설명해 주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F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TF는 트랜스폼의 약자로 로스상에서 이제 복수의 좌표계를 추적할 수 있게 제작된 패키지예요. 패키지. 로스에서 만든. TF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좌표계라는 얘기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복수의 좌표계, 좌표계, 뭐 트랜스폼, 프레임. 뭐 좌표계의 중요성은 아까 URDF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해. 나중에 배워도 그렇겠지만 로봇 운동학에서도 정말 핵심적으로 다루고 우리 과에서 배우는 다른 수업들 뭐 메커니즘 해석에서도 정말 핵심적으로 다뤘었고 기초과학에서도 그런 것만 1학기 내내 배우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다루는 패키지니까 로스상에서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TF는 좌표계들 사이의 관계를 뭐 시간에 따라 트리 구조 형태의 버퍼에 저장해서 유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변환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도 해줍니다. 패키지로도 존재하고 라이브러리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는 TF랑 TF2라는 게 있는데 TF2는 TF 다음 버전으로 기존 특성 유지하면서 좀 더 편리하고 뭐 효율적이고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보면은 좌표가 3개 존재하는데 로봇 베이스라는 좌표계, 마운팅 포인트라는 좌표계, 카메라 센터라는 좌표계가 있는데 뭐 로봇 베이스에서 여기까지 좌표계를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주르륵 타고 변화를 하면은 여기서 본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로봇 운동화에서 배울 테니까 생략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학교에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한 교수님이 정말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 TF 왜 써야 되는데 이거 왜 써야 되는지를 참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어딜 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작품 제안서만 할 때도 그렇겠지만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게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고 정말 필수적인 건 줄 알았는데 남이 그래서 이거 왜 필요한 건데 물어봤을 때 그냥 그냥 재밌어서 해봤는데 그냥 필요하지 않나? 너 이거 필요하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게 이제 공학자나 뭐 개발자, 과학자 그런 입장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만들고 있다는 것만큼 정말 비생산적이고 어, 무의미하다고 하기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가치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거를 배우든 어떤 거를 만들든 어떤 거를 하든 왜 하는지를 항상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 세미나에서 항상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똑같이 TF도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URDF 세미나 통해서 내가 로봇을 짜잔 하고 만들었어요. 내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이 얘하고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왜? URDF는 로봇을 글로 나타낸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발자들한테는. 꼭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글로 써도 아 로봇이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걸 방금 이제 로스 RBG랑 그런 패키지들 통해서 시각화 가능한 것까지 확인했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눈으로 안 보고 우리는 이것만 있어도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사람은 생각해. 왜냐하면은 이제 로봇이니까 우리 로봇이 뭔가 해주길 바라겠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 속에서 로봇이 커피를 가져다 주길 원해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 생각할 때 아니 그냥 로봇이 보니까 여기 가운데 눈같이 생긴 카메라도 있고 뭐 발도 있고 팔도 있으면은 그냥 뭐 눈으로 이렇게 싹 보고 이렇게 그냥 쓱 가서 커피 이렇게 집어가지고 쓱 오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 생각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우겠죠. 왜냐면 사람은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로봇 입장에서는 얘는 걸음마도 거치지 않은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존재인 거죠.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누가 배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스스로 살아간 아이한테 이런 걸 시키면은 이런 로봇은 생각할 거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왜냐?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줬으니까 뭐 알려줘야 되겠죠 이제? 그럼 TF 역할은 그걸 알려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봇에 달려있는 뭐 팔이나 다리, 카메라는 그런 거기에 있는 좌표계들의 변환을 시간에 따라서 보내주고 생성하는 거예요. 처음에 URDF 파일 할 때 얘기했겠지만 뭐 링크랑 관절 사이에 뭐 이런 특성을 담겨 있어도 링크 간의 좌표계 간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친절하게도 우리는 TF를 쓰면은 얘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때 원하는 링크와 관절 뭐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라 라고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로봇 커피 갖다 준 로봇이 이렇게 짜잔하고 생기면은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TF를 올려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짜잔 이제 좌표가 다 생긴다는 거죠. 뭐 이쪽은 손끝의 좌표계, 어깨, 얘 눈에 달린 카메라 좌표계, 가슴 베이스, 다리 끝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있어야지 로봇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가 만약 TF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로봇한테는 다양한 게 엄청 좋은 비싼 장치들이 달려있죠. 여기 카메라도 있고 로봇 베이스도 있고 엔드 이펙터 뭐 조작 장치라고 하는데 그냥 끝단 로봇 끝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짓고 싶었던 커피 물체가 있으면은 만약에 TF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로봇이 이렇게 커피를 봐도 이제 엔드 이펙터가 그러면은 요 로봇 끝 쪽이 이걸 집어야겠죠? 얘가 보고 있는 이거랑 같이 일치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쪽으로 같이 일치시키면은 아 커피를 집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빈 깡통에 얘는 그냥 비싼 장비만 달려있고 얘는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진짜 그냥 깡통에 깡통. 하지만 우리가 TF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로봇한테는 각각 이제 원하는 위치에 좌표기가 달리고 심지어 물체한테도 좌표가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의하면 되니까 이쪽이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카메라 통해서 이런 좌표를 어떻게 생성하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카메라로부터 얻은 이제 오브젝트 프롬 카메라에서 인식해서 이 위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봇 샬리는 이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는 URDF 통해서 우리가 다 얘기해 놨잖아요. TF만 만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로봇한테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요거는 여기 베이스에서 엔드 이펙터까지랑 그거랑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르륵 가가지고 집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로봇한테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얘기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DF랑 URDF를 쓰면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봇을 한다면. 특히 비전 쪽에서도 카메라 다루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카메라도 여기서 보면은 얘 기준으로 얘를 본 거랑 얘 기준으로 얘 본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간의 변환을 정의해 줄 때 꼭 로스랑 TF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안 쓰고서 굳이 힘들게 돌아갈 이유가 왜 돌아가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카메라 쓰는 사람도 로봇 비전을 할 거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지어보자면 TF를 왜 써야 되냐면은 로스를 쓰고 로스를 통해서 개발할 때 로스를 이용하여 시스템 간의 좌표를 공유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로봇이 바퀴가 달렸으면 굴러갈 거고 다리가 달렸으면 걸어갈 거고 얘가 날개가 달렸으면 날아갈 텐데 움직이잖아요. 모든 부품들이 핵심적인 부품들이 좌표계가 변한단 말이죠. 뭐 로봇 베이스 이제 상대적으로 올드 좌표계라고 있는데 얼만큼 멀리 떨어졌는지 카메라 좌표 이런 게 다 변하니까 이런 게 이런 다양한 걸 우리는 알아야지만 로봇한테 어떻게 움직여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TF랑 URDF를 쓰면은 편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도 잘 되고 좋다. 뭐 아무튼 좋다.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그럼 이제 TF에 이제 여기서 좀 깊게는 안 다루고 간단하게 구조만 나누자면은 뭐 TF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우리 지난주 석원이 형이 했던 것처럼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한 것처럼 TF도 보내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어요. 근데 보낼 때도 이제 뭐 얘가 속도도 다르게 보낼 수 있고 끊겼을 때 어떻게 보내고 뭐 다양한 걸 어떻게 보내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만들었겠죠. 보면 이제 브로드캐 이제 노드 간에서 메시지 통신할 때 토픽을 이용해서 하는 거 우리는 이제 토픽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했는데 TF는 브로드캐스트라고 이제 받는 거를 리스닝이라고 해요. TF 리스너.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하고 듣고 방송을 하고 듣고 그 차이인 거죠. 노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은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TF 구조에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랜스폼을 부급한다. 왜냐하면 이제 한 개만 뿌린 게 아니라 이제 복수의 변환을 한 곳에서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는 보급된 거를 저장한다. 저장한다는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 토픽 아마 좀 과제를 하면서 나 아니면 세미나 들으면서 의문점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막 리슨 하다 보면 큐 사이즈라고 있잖아요. 막 1000으로 설정해 놓고 큐가 1000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받고 무조건 그걸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보낸 시점이 당겨서 온단 말이죠. 얘가 10초 전에 보낸 거, 5초 전에 보낸 거, 지금 보내는 거, 5초 뒤에 보낼 거, 10초 뒤에 보낼 거. 이렇게 당겨서 오게 되면은 나는 지금 얘랑 나랑 똑같은 시간대면 지금 보낸 걸 원하지 10초 전에 보낸 거나 5초 뒤에 보낼 걸 원하진 않으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잘 담아가지고 잘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터 리스너는 TF 트리 구조의 노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렵게 될 수 있는데 그냥 이 자체 구조적인 게 얘가 보내고 받고 얘도 근데 받으면서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구조 자체가 URDF나 뭐 다른 트리 구조처럼 이렇게 쭉쭉 가지처럼 뻗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노드에서 여러 개의 트랜스폼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얘가 지금 이 노드에서 이것도 얘도 받고 얘도 받고 그다음에 한 노드에서 여러 개의 트랜스폼을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그거는 이제 개발자 마음이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F의 커맨드 라인 툴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TF 패키지니까 얘도 노드나 런치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게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로스 런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노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자면 TF 패키지의 view underbar frames라는 노드는 전체 트리 구조를 시각화해서 PDF로 나타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PDF 파일이 어떤 경로에 저장이 될 텐데 그걸 열어보면은 이제 월드라는 이제 프레임 아이디에서 터틀1이랑 터틀2 많이 들어봤죠? 터틀심 하면서 뷰프레임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터틀1이 TF 통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에서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 속도를 가지고 보냈고 최근에 보낸 게 10초 전이고 0.01초 10ms 전에 보낸 거고 버퍼 길이가 이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담아서 볼 수 있는 겁니다. TF 모니터는 모니터링 한다 그 말 그대로 현재 지금 로스상에서 뿌려지고 있는 좌표계 변환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노드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은 지금 로스 시스템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TF를 다 받아서 얘가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뒤에 아규멘트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낸 거 변환이 좌표계의 변환이니까 보낸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명심해 주면 그걸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나는 그것만 관심 있을 때. 다음으로 이제 TF 해커라고 해서 이거는 터미널 상에서 이제 내가 그냥 뭐 TF 모니터랑 비슷한 기능인 건데 이제 완전 그 값을 이제 상세하게 들여보고 싶을 때 이렇게 에코에서 볼 수 있고 스태틱 트랜스폼 퍼블리셔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실습하면서 화요일도 썼었고 오늘도 쓰겠지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시간에 따라서 그냥 계속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걸로 그냥 내가 손쉽게 바로 터미널 상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1 TF란 패키지에 스태틱 트랜스폼 퍼블리셔라는 걸 실행할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뒤에 추가적인 인자로 받는 건데 무슨 의미냐라면은 여기 XYZ 요 피치롤 XYZ 미터 위치와 요 피치로 라디안 방위를 가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소스에서 타겟으로 갈 때 요 길이랑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고 6가지 아규멘트를 가지고 프레임 아이디가 이제 트리 구조라고 있으니까 뭐 부모라고도 할 수 있고 소스 프레임 그러니까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그 아이디로 이제 문자열로 적어주거든요. TF에서는 그냥 이름 그래서 그걸로 보내주고 페리어드인 미리세컨드에서 여기서 이제 뭐 미리세컨드마다 보급한다. 100이라 쓰면은 100ms마다 보급한다. 뭐 주기가 0.1초가 되겠죠? 100ms니까 그런 패키지의 노드입니다. 그래서 TF는 솔직히 자세히 막 다루고 싶었지만 내용도 어렵고 실습하기 벅찰 것 같아서 진짜 간단한 이론만 담았고 다음부터는 좀 이전에 했던 거 좀 재활용해가지고 TF를 그래서 어떻게 써먹고 있었고 이제 이걸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실습까지 잘 따랐다면은 그냥 바로 디스플레이.점 런치를 실행하면 되겠죠. 터미널 하나 켜가지고 이제 myurdef라는 패키지에 디스플레이.점 런치라는 런치 파일 실행을 하면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아까 그 투링크짜리 로봇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TF 클릭해서 TF를 좀 추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보일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금방 따라오겠지만 이제 따라오겠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제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면 여기 지금 막 글이랑 이제 막뭐 삼각 뭐 이상 좌표 같은 거 생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에 보이는 좌측에 이거 삼각형 같은 걸 클릭해서 이게 어떤 값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프레임스랑 클릭해 보면 이제 베이스 링크, 링크 1, 링크 2가 있을 텐데 그걸 열어서 이제 값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이걸 변경하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TF가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 우린 지금 이미 TF를 쓰고 있던 거죠. TF가 없으면 얘는 뭐야 이런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아니라 빈 껍데기인데 TF가 달려 있으니까 이걸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우리는 여기다 추가해서 눈에 보이게 시각화만 해준 겁니다. 이 과정이. 여기까지 잘 됐으면은 다른 터미널 열어서 이제 아까 이제 자주 쓴다고 얘기했던 TF 패키지에 스태틱 트랜스폼 퍼블리셔라는 노드를 실행할 건데 아규멘트로 요 6개가 위치를 했죠. 근데 X, Y, Z니까 Z 방향으로 1m 1m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뒤로 양수니까 뒤에 회전은 안 하고 베이스 링크에서 링크 1까지 여기가 베이스 링크고 링크 1이 여기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100 그러니까 0.1초마다 만들어 줄 건데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1m씩 올려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되면 이게 1m 쭉 올라가겠죠? 그거를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이 아까 얘기했던 게 잘 맞다면.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이게 답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TF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이걸 변경을 통해서 원래 땅에 붙어 있어야 될 게 이런 좌표계 변화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1m 붕 떠진 채 움직이고 있는 로봇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거의 세미란 다 마무리된 거라서 뭐 완료가 좀 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완료했다면은 완료했다고 채팅 좀 쳐주세요.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에 어제 집에 가서 12시에 잤어요. 괜히 한다 그랬나? 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니까. 세미나는 이제 뒤에 홈워크 있는데 그거 안내하고 그 이제 그 석준이 형이랑 서건이 형이랑 이제 2월 달에 있을 세미나 대해서 세미나 이제 이거 중 끝나는 대로 좀 안내를 할 건데 그 전에 좀 이제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거 할 거니까 관심 있으면 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하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힘냅시다. 공터가 추워도 그거는 제 할 바 아니니까 좀 더 힘냅시다. 자꾸 저한테 찡얼대지 마시고 추우면 패딩을 입던가. 패딩 입었다고요? 어쩌라고요? 왜 저한테 난리예요? 저 따뜻한 데 있는데. 그거 누가 공터 가라고 했어요? 그거 왜 나한테 그래? 나이가 스물 이제 25이면 그런 건 알아서 처리하지. 뭐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한테 그럴 거야? 실습이 지금 이제 보자. 4명 완료했으니까 뒤에 거는 이제 홈워크에 대한 내용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F에 대한 세미나도 여기까지고 왜냐면 좀 짧을 수밖에 없는 게 내용 자체가 어쨌든 저번 주 내용 이후부터는 다 실전적인 팁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이게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자 과제입니다. 우리 로제에서 했던 것처럼 로봇 제어 하신 석준이 형이랑 다현이는 아마 알겠지만 투링크 로봇을 3링크로 확장하는 겁니다. 과제가 확장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여기서 본 것처럼 링크가 새로 하나 추가돼야 되고 색깔이 이제 RGB 뭐 빨간색, 파란색 있으니까 초록색 하나 안 넣어주면 심심하겠죠? 초록색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대신에 이것도 하나 넣어준데 이제 그 링크의 특징은 다른 거랑 똑같이 여기다 좀 적어놓긴 했는데 다 똑같아요. 특성을 다 똑같이 따라 해놨고 여기도 그 최단축키 여기랑 여기 똑같은데 여기가 지금 원래 고정된 조인트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정된 게 아니라 Z축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람 카페 과제 게시판에 선착순으로 그 URDF 코드랑 동작한 영상 올리면은 이제 1등이 치킨 기프티콘 뭐 예시는 뿌링클이지만 원하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하고 2등이 베라 파인트 기프티콘 3등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입니다. 이 보상 이제 마지막 세미나 보니까 과제를 내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세미나 그냥 듣기만 하면 잘 안 되니까 과제도 해보면서 좀 리마인드 해보고 덤으로 이제 맛있는 것도 얻어가면 좋으니까 보상을 좀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영상 녹화해서도 올리기도 할 거고 이제 PPT에도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 이제 홈워크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드리자면은 네. 그 보시면 영상이 좀 끊길 수 있는데 뭐 인터넷이 안 좋거나 하는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영상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쪽 조인트도 잘 움직이고 파란 색깔 조인트도 잘 움직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Z축으로 잘 회전할 수 있대. 이런 거를 잘 찍어서 과제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영상 튼 김에 좀 보여드리자면은 그 2월에 추가적으로 세미나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TF나 UR 오늘 마지막 끝나고 2월달에 모바일 로봇이나 매니플레이터 하는 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예시 이미지를 예시 동영상 가져왔어요. 아까 여기서 좀 만들었는데 모바일 로봇 영상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로봇 영상을 들으면은 뭐 이걸 할 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오른쪽이 가제보 시뮬레이션 영상이고 왼쪽이 이제 RBG로 띄운 영상인데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로스원의 내비게이션 스택이란 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왼쪽 영상에 지금 이게 마크가 안 나오네요. 왼쪽 이제 RBG 영상 보면은 막 경로 같은 거 생성돼가지고 쫓아가는 게 보이죠? 지금 약간 되게 갑자기 버퍼링 생겨가지고 쫓아간 거 하나만 찍어 놓으면은 저는 이제 다른 거 손 안 대고 이제 그냥 로봇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가제보 통해서 그걸 이제 실제 로봇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니까 보고 있는 거고 좀막 영상이 많이 끊기는데 로봇이 이렇게 약간 쭈룩 돌아가지고 벽 안쪽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많이 다뤄볼 것 같네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로봇이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로봇이 딱 찍은 대로 잘 가고 있죠. 로봇이 와서 네, 목적지에 도달하거든 딱 멈추는 거 이런 거를 좀 네, 할 계획이고 아직 이걸로 하겠다 픽스된 건 아니에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 톡방에다가 세미나 그 투표 올리기 전에 이제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영상 보고 참가를 해야 되니까 뭔지라도 좀 대략적으로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가 좀 따로 녹화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로우팔인데 이거 이 로우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담당할 텐데 좀 뇌절을 막지 못해가지고 난이도 조절 실패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지금 제작 중인 건데 잘 안 됐거든요 아직 사실. 그래서 지금 약간 더 수정을 할지 아니면 그냥 좀 순한 맛으로 해서 좀 쉽게 갈지 고민 중인데 이런 거를 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로우팔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돌리고 이제 막 로우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터미널상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로 막 당겨보면서 로봇 막 돌려보고 이제 원하는 대로 로우팔 저게 실자유도 로우팔이거든요. 프랑카 판다라는 로우팔을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뭐 좀 최대한 잘 만들어서 제 로봇이 제어가 잘 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영상 보여드릴 거는 이게 다고 레퍼런스는 여기서 다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URF나 TF나 저런 것들 저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 궁금하시면 참고해 보시고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석준이 형이랑 석원이 형도 세미나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처럼 시작은 한 50명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타노스도 반환하려는데 지금은 4분의 1이 4분의 1만 남았네요. 누가 타노스도 아니고 이게 참 지금까지 남았던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참 3주 동안 뭐 길다면 길고 짧은 건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족한 세미나 경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거를 다시 또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바람 22년도 겨울방학 로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2월 달에 또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거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끊을게요. 끝이니까.